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미입니다. 12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의 상승세가 가파르죠. 한국 시장에서 업비트 기준 거래량이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거래량에서 기준이었다. 코인의 황제로 등극하는 모습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시가총액 3위로 다시 한번 등극합니다. 추후에 이더리움, 비트까지 제껴서 결국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초기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의 가치관을 제대로 설립해야 되겠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피터 린치이죠. 지난 주시장에서 투자의 그루로 일컬어져 왔었죠.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앙드레 코스트라인이, 피터 린치, 기타 등등의 투자의 그루들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의 에너지가 코인으로 바뀌잖아요. 100%. 그럼 뭘까요? 이게 코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윗도 속였죠. 의도적인 100% 가면을 쓰었습니다. 가격으로 속여왔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12년간 깔아왔고 내재 가치를 서서히 보이고 있는 과정이죠. 모든 투자는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매크로의 힘. 시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매크로 경제. 두 번째가 내재의 가치입니다. 본질 값어치.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이 똥인지 된장인지. 에코프로 BM,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터별 대장 코인.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의 값어치가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투자의 성공 포인트, 핵심 두 가지입니다. XRP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솔라나 제치고 시총 4위 탈환. 리플 시총 3위에 등극하였다. 테더를 추월하 했다. 2018년도에 XRP가 시총 1위를 잠시 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죠. 그런데 추후에 저는 XRP가 1위로 황제의 자리로 들어갈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넘어서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2018년도에 리플이 1위였던 적이 있었고요. 2위가 비트코인, 4위가 이더리움, 6위가 비트코인 캐시, 7위가 스텔라, 8위가 카르다노, 9위가 라이트코인이었던 적이 있었다. 자,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28분입니다. XRP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자, 지금 보니까 좀 흔들었었죠? XRP가 중간에 많이 흔들거렸었지만 다시 한번 6%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많이 흔들거렸다고. 일단 먼저 월봉으로 보시면 여길 뚫었어요. 자, 1번 라인 매물대를 뚫었고요. 월봉 기준으로. 월봉, 이 봉 하나가 캔들 하나가 1개월짜리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데 참 좋은데 1번 라인 매물대 뚫었죠? 2번 라인 매물대도 뚫었어. 3번 라인 매물대가 제일 중요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를 한 방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매물대잖아요? 근데 여기는 급하게 내려오면서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급락할 때는요. 그래서 이 공간은 매물 자체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걸 뚫어버리면 여기 매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모른다. 그럼 언제 매도해야 될까? 자, 지금 시장을 누가 끌어왔죠? 주식은 어디죠? 바로 엔비디아, AI의 대장이죠.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AI의 대장이죠. 주식은 엔비디아가 끌어왔어요.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얘가 무너져야 돼, 먼저. 증시가 무너져야 코인 시장도 무너지겠죠. 그쵸?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시장에서도 코인 시장을 대변했다. 얘가 빠그러져야 돼. 윗꼬리를 달았지만 아직 상승 추세가 한참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비트코인, 리플, 도지, 스텔라, 에이다, 섹터별 대장 코인들, 시장을 끌어왔던 상승했던 코인들이 무너져야 돼.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와 빅테크 주식들이 무너져야 된다. 코인 시장도 비트와 도지와 XRP, 스텔라. 지금 XRP가 5년이 대장으로 등극하고 있잖아요. 이 대장들이 마지막까지 버텨주거든요. 얘가 무너져야 시장이 무너진다. 더불어서 뭘까요? 채권 시장,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부동산 시장 전부 다 크게 출렁거려야 돼. 이 기반에 뭐죠? 실물 경제가 어디서 무너졌던 소식이 나와야 돼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한국의 PF 파이낸싱, 이로 인해서 금융권으로 도산이 확산되고 있다. 암이 전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구제체계도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서 증시가 붕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코인 시장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하락폭이 대폭 커진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불을 끄는 작업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때가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그 전까지 이 대장을 키우는 작업이 있다. 시장을 첫 번째로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득권의 의도를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2007년도부터 2024년 약 17년간의 약 20년간의 장기 차트이다. 가져왔던 이유가 있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증시와 코인은 경제 위기 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제 위기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주식의 에너지가 가상자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왔어요. 이때 뭐 했죠? 연준이 제로금리와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한다. 제로금리로도 안 되니까 돈을 찍었던 겁니다. 제로금리 이미 금융의 시스템이 끝났다. 양적 완화. 미 국채, 달러를 찍어서 미 국채와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 파생 상품을 매입한다. 자,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유럽발 재정위기가 함께 또 겹치게 됩니다. 2014년도에 금리를 올리려고 했지만 당시 전 연준 의장 벤 버넌키죠. 벤 버넌키는 리플 수혈의 연사로서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리지 못했죠. 그때 버넌키 긴축, 그거에 대한 시장 충격이 있었다. 14년도에도 금리를 올리고 싶었지만 올리지 못했다. 왜? 시장이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시장이 받아주지 못해서 금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받아줘야 금리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때는. 2015년도에 드디어 금리를 한 번 올립니다. 이때도 많이 올리고 싶었지만 시장이 못 받아주니까 금리를 못 올렸어.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파동이 굉장히 별로 없는 것 같죠? 자, 보십시오. 확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충격이 많이 컸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는 거. 감이 오시겠죠? 2014년도 금리 한 번밖에 못 올렸어요. 이때는 못 올렸고 14년도 못 올렸고 15년도에 한 번, 16년도에도 금리를 많이 올리고 싶었지만 결국 영국발 브렉시트와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게 됩니다. 2016년도에. 그리고 상하이 미락을 하게 되죠. 이때 자넷 옐런 현 미국 재무장관, 전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봉합을 하죠. 그래서 금리를 또 한 번밖에 못 올려.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받아주니까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이때 0.25% 3번, 올려봐야 0.25% 3번. 2018년도에 0.25% 4번 올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받아주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있으면서 증시가 랠리를 펼쳤다. 허나 마지막 금리, 중립금리이죠. 이때 증시가 빠그러집니다. 그리고 연준은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증시를 부양하면서 2019년도 7월, 9월, 10월, 10월 세 차례 금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랠리를 펼치죠. 허나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시가 박살납니다. 초단기간 안에 코인도 박살이 나고요. 증시도 박살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증시가 박살나면서 코인도 완전히 박살났다. 이때 비트코인이 350만 원인가 300만 원대까지 급추락을 했다. 2천만 원대에서 80%가 넘는 대폭락이었다. 이때는 제도권이 아직 편입이 안 됐었죠. 그렇죠? 이때도 비트코인도 폭락하고 증시도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또 뭐 했죠?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 연준의 자산이 4.2조 달러에서 9조 달러에 육박했다는 거. 그리고 증시는 폭발적으로 랠리를 보이죠. 미국에선 로빈후드 운동, 한국에선 동학개미 운동. 자, 그리고 이때까지는 뭐였죠? 이때까지는 시장을 연준이 받쳤어. 근데 2022년도에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를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100% 의도적이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00% 의도적이었다. 설명드리고 가죠, 그냥. 지금 또 경제와 시사와 금융에 대한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죠. 그리고 스위프트 1.0 달러 기반에 망해서 배제가 됩니다. 미국이 원포인트 압도적인 G1이었을 때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100여 년 이상 지배해왔었죠. 허나 달러 기반에 의도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달러의 주인장에 의해서. 그리고 러시아는 루블화는 일시로 폭락을 해요. 러시아 돈의 가치가. 하지만 약속에 한 듯이 무역거래에 루블화와 위안화를 직거래로 쓰게 됩니다. 러시아 루블화는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요. 지금은 안정권에 있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무역거래에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코인을 쓰겠어. 채굴을 합법화하겠어. 그리고 이제 채굴에 대해서 비과세 그리고 무역거래 공식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발표를 해나가죠. 그리고 브릭스로 가입하는 국가가 5개국에서 11개국, 44개국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브릭스 공동통화가 언급되고 있죠. 금 기반에. 진짜 금은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으로 연동될 거예요. 추후에. 얘가 다시 한번 브리스 공동통화가 리플렛으로 연동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러우 전쟁이 가져왔던 효과는 뭘까요? 물가를 급격하게 올려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물가를 급속도로 일으켜놨다. 스위프트 2.0이 본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 100% 의도적으로. 자, 그러면 이때 증시 붕괴는 뭐였을까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었다. 자, 그리고 지금 못 가요. 지금 또 상승이 나왔죠.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그러고 나서 올해 2024년도 0.5% 한 번, 0.25% 한 번, 두 번이나 했죠. 보험성 금리 인하. 2019년도에도 7월, 9월, 10월 보험성, 선제적인 금리 인하. 지금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 뭐죠?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받치고 있다. 감이 오시겠죠. 재정정책도 통화 정책 안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부양책 말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떠받친다. 그런데 정부 또한 지금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시장을 받치고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달러가 엄청난 강세. 이때도 달러가 엄청난 강세. 하지만 자산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이때는 랠리를 펼쳤고요. 이때는 박살납니다. 왜? 실물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가 이걸 설명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왜 설명드렸을까요? 언제 매도한다? 시장이 붕괴될 때. 시장이 붕괴되기 전에 대장들은 마지막까지 버텨준다. 그게 리플, XRP, 비트코인, 도지, 그리고 일부 알트코인들이 받쳐준다. 여기에 이더리움이, 코인 시장에 자체적으로 이더리움이 시장에 기름을 부을 겁니다.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 달러 인덱스의 가격을 보게 되면 또한 답이 나온다. 달러 인덱스의 가격입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약세였다는 거. 이때는 강이었죠. 좀 전에 확인하셨죠? 경제 선진을 받쳐줄 때 연준의 기준금리 기간 동안에 증시와 코인은 랠리를 펼쳤다. 이때는 달러 강세였죠. 증시와 코인이 박살이 났다. 러우 전쟁. 달러의 항방은 뭐다? 달러는 약으로 전환된다. 그래야 랠리를 펼치기 때문이죠. 연준의 보험성,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지배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 리플과 뿌리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증시와 자산시장과 코인시장과 실물경제를 받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 받치고 있죠. 허나 마지막에 버블을 제대로 터뜨릴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승이다. 이게 시장의 흐름을 읽는 핵심 키이다. 일전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시장을 이기는 종목도, 주시장의 종목도, 코인시장의 코인도 없습니다. 시장이 붕괴가 되면 모든 주식과 모든 코인은 박살납니다. 아시겠죠? 시장을 읽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내재가치. 이것 또한 만만치 않게 너무나 중요하죠. ETF 스토어 CEO, XRP 휴머니티 신청이 늘어날 것이다. 비트와이즈, 카나리, 21세어스, 위즈덤트리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자, 미디어를 통해서 JP모건과 블랙락 계속해서 썰이 나오고 있죠. JP모건, 블랙락 직접적으로 이미 그 뿌리와 리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건클릭 CEO, 알트코인 중 솔라나, 에이다, XRP, 도지, 헤데라를 선호한다. 내가 잃어도 되는 돈이 있다면 에이다, XRP, 헤데라에 베팅할 것이다.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 지지 않는 게 첫 번째라는 거. 지지 않다 보면 결국 크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제1의 원칙이 뭐죠? 내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의 원칙이 뭐죠?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피터 린치에 적용하면 훌륭한 투자 대상을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결국 천문학적인 부를 이루게 됩니다. XRP 10년 기준 100만 원 말씀드렸죠? 이 시계추가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려날 수도 있겠죠. 그 파괴력이 무척 세다. 비트코인 10년 기준 100억, 섹테블 대장코인 만만치 않은 파급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여기 핵심적인 사항을 말하고 있는데요. 도지를 보유하지 않는 것은 미국 최고 보호로 올라선 머스크를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전통 금융분, 트레디파이 부문의 일부 기업들은 뒤처지지 않게 위해서 결국 암호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전통 금융의 주인장들이 가상자산으로 지들의 재산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전통 금융의 주인장이 달러와 유로화, 스위프트의 주인이었다. 얘네가 블록체인 망을 만들었고 그 망을 통해서 이제 이사해 나가고 있다. 바이든 정부까지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SEC 계량기술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해 왔었다. 허나 트럼프 이번에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 통해서 가상자산의 원년 행정부로서 결국 속도를 올리는 그 시계추를 선택하였다. 행정부, 입법부, 하원, 상원 전부 다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그 속도를 올리게 되는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솔라나 창업자가 리플 국가준비금에 추계해야 엄청난 소식이거든요. 추후에 진행되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 준비자산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클 슈엘러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비트코인 도입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12월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반대표를 권고하면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평가 중이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평가 중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도지, 기타 코인들을 말하겠죠. 이게 뭐죠? 그 전에 ETF가 선행됩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상장 기업들까지 이쪽으로 들어온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 상장 기업들 중에서요. 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편입시켰던 기업. 준비금으로 편입시킨 비중이 0.01입니다. 감이 오시죠? 그리고 전 세계 전자상 거래.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거래 비중이 0.2%. 작년 기준 전 세계 메이저 은행 중에서 10개 중에 2개만이 메이저 은행 중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주식이잖아요. 얘네 노출되어 있는 비중이 10개 중에 2개는 밖에 안 되고 이 2개 은행 중에서도 0.0001, 0.003, 0.001에서 0.003 익스포저 이거에 대한 비중 말입니다. 감이 오시겠죠? 지금 극 초기 시장입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리플 RLUSD 준비금에 XRP 활용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XRP를 활용한다. 국가 준비자산. 금융기관들이 들어온다. 상장기업들이 들어온다. ETF가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과 XRP 또한 100%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은 개인이죠. 감이 오시겠습니까? 이 시장은 1000배 새로 생겨납니다. 주식시장의 에너지가 가상자산으로, 채권시장의 에너지가 RWA를 통해서 가상자산으로, 토코나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상자산으로, 토코나 시장으로, 그리고 외환시장 또한, 환율시장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으로, 더불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또한 머니마켓 펀드까지 실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코나 시장으로 가상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 파생까지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토코나 시장.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토코나가 된다. 시장이 새로 1000배 최소 생겨난다. 그 중에 대장이 XRP이다. 비트 위로 올라간다. 이더리움과 섹테벌 대장 코인 또한 만만치 않은 파급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게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왜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투자의 제1의 원칙은 내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의 원칙은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대장들의 투자에 나가는 것이다. 그게 국가 준비자산으로서, 상장기업들의 준비자산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으로서 준비가 될 것이다. 시차를 두고 100%. 리플 고래들 3주간 16억 달러 XRP를 매집하였다. 100만에서 1000만 XRP 보유 주소들이 지난 3주 동안 6.79억 XRP, 약 16.6억 달러, 수조 원대입니다. XRP를 매집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 쩐주와 기관과 세력들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XRP를 매집한다. 왜? 상승을 확신하니까. 중요한 건 뭐죠? 지금 가격대에서. 왜? 상승을 확신하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가격대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 왜? 상승을 확신하니까. 이게 진짜 지표입니다. 우리가 모니터링할. 지금부터는 XRP의 내재 가치, 진정한 값어치를 알아보시죠. 그게 본질이니까. 내재 가치가 뭐라 그랬죠?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지 금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본인이 확신해야 된다. 그래야 그 값어치를 들고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으니까. 리플사의 초기 쩐주를 알아보시죠. 2012년도에 리플이 탄생합니다. 2013년도에 4월달이죠. 여기에 투자했던 앤드레슨 호로이츠. 어디죠 여기가? 그 유명한 마크 앤드레슨입니다. 바로 인터넷, 넷스케이프 거기에 창시자예요. 월드와이드 웹 3차 혁명의 주인공이었다. 그 마크 앤드레슨을 통한 앤드레슨 호로이츠가 리플의 초기 투자를 단행한다. 더불어서 페이팔의 공동 창립자 엄청난 사람이죠. 피터 트리입니다. 파운더스 펀드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페이팔 마피아에 바로 피터 트리 있다. 머스크와 또 아주 가까운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리플사의 초기 자금을 냈던 투자자 쩐주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4월 11일이죠. 앤드레스 호로이츠 다시 한번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디지털 자산 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DCG를 만들었던 게 누구다? 그들입니다. DCG에서 리플에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투자를 단행한다. 앤드레스 호로이츠 또 한 번 2016년 9월 15일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리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완료한다.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의 거대 금권입니다. 얘는 다시 한번 홍콩의 3대 화폐 발행 거주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는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 중국 국영은행이에요. 국유은행,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이고요. 또 하나가 HSBC. 세 번째가 스탠다드 차타드이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자본 조디아 커스터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터디 업체, 얘는 다시 한번 여기에 투자했던 SBI, 노턴 트러스트, 거기에 호주 국립은행이 자금을 댔다. 제가 지금 구도상으로 드리는 거 100% 팩트이다. 자료를 다 하나하나 확인해드리면 오래 걸리니까 구도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찐 팩트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내공이 뛰어나다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9일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CME 세계 최대 파스스품의 주인장, 세계 최대 상품 선물 거래소의 주인장이 CME. 얘가 리플에 여러 번 투자를 단행했다. 얘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블록체인 캐피탈 또한 투자를 단행하죠. 그러니까 CME 임원이 리플 수혜 2024에서 XRP 현물 ETF 구축을 위한 데이터는 이미 확보가 돼 있어. CME의 주인이 누구죠?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피델리티. 이들이 CME의 주인이다. CME 벤치마크에 XRP가 편입되었었죠. 그렇죠? 이는 XRP 현물 ETF 위한 바로 깜빡이이자 제대로 된 시그널이었다. 이미 예정돼 있다.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이 리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대 기득권과 함께. 구글 2013년 5월 14일 한 번 더 2015년 10월 6일이죠. 여기에 CME가 또 한 번 투자를 단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SBI가 2016년 1월 리플에는 30억 원을 투입하여서 발행 주식의 17% 미만을 취득한다. SBI 리플 아시아를 탄생하게 되죠. 산탄데르 스페인 넘버 1입니다. 넘버 2가 BBVA. 산탄데르에서 리플에 4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죠. 2015년 10월 달이다. 산탄데르 그룹의 회장입니다. 아나파트리시아 부틴. 이분이죠. 이분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은요. 매년 로스차일드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의 패거리에 최끝단 유럽에서부터 기슈통화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패거리입니다. 그게 바로 빌더버거죠. 매년 빌더버거 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산탄데르, 아나파트리샤 부틴 이분이 매년 참석하고 있다. 리플에 산탄데르가 오래전에 투자를 단행합니다. 왜 제가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이 리플사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또 한 번 알아볼 수가 있다. 한 번 더 100명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빌더버거 클럽의 실체 해부. 여기에 보면 15년도죠. 이게 지금도 매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2023년 내년도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리더 133명이 부른 비밀 모임 빌더버그의 힘.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시면 페이팔 창업자 피터 트리 보이고 있죠. 파운더스 펀드를 만들었던 여기에 뭐 지멘스, 구글 회장, 블룸버그 편집장 감이 오시죠? 얘네가 참석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을 보시죠.
DCG에서 리플에 여러 번 투자를 진행하잖아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DCG에 누가 있죠? 글렌 허친스. DCG의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전 나스닥 회장 글렌 허친스. 리플과 에더리움 끝까지 생존할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리플과 에더리움을 끝까지 생존시킬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DCG의 지배구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면 DCG 나스닥에 다 투자를 집행하죠. 뒤에 누가 있죠? 글렌 허친스가 있다. 마스터카드 뒤에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HSBC, 시티가 있다. 사실상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피델리티가 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 바클레이즈, 여기에 JP모건, 리플에 여러 번 투자를 단행한다. DC의 자회사가 그레이스퀘어이다. 거기에 비트코까지, 크라켄까지 자금 집행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글렌 허친스의 이력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글렌 허친스는요, 월갈 페드를 움직이는 숨은 손이다. 진짜 페드. 이 페드는요, 미 연준은 민영입니다. 민영. 51개 주. 이거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서 투표권을 보시면 연준은 연준 의장 1명, 연준 부의장 1명, 여기 연준 인사 5명. 7개의 투표권과 5명이 있거든요. 여기는 뉴욕 연은이 상시 참석을 해요. 하나 갖고 와죠? 3개, 남은 4개 가지고 지역 연은이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는다. 12개. 근데 사실상 이거를 만들어낸 거고요. 진짜는 뭐냐 하면 뉴욕 연은이 월가의 주인입니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함한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피델리티 다 월가에 집중되어 있죠. 얘가 지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뉴욕 연은을 움직이는 숨은 실세가 바로 큰손 허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번 뉴욕 연은, 현 뉴욕 연은장이 존 윌리엄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였거든요. 전에. 뉴욕 연은의 전은 총재는 윌리엄 더들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였던 사람을 뉴욕 연으로 데려오는데 1등 공신이 바로 글렌 허친스였다.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브룩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미국의 정책들과 함께 거의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그 브룩스 연구소 내에 허친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둥지를 튼 전직 고위 페드 인사 벤 버냉키, 자넷 옐런 보이시죠? 엄청난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다. 자넷 옐런은 현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전 연준 의장이자.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허친스 센터는 브룩스 연구소 내에 있죠. 자, 글렌 허친스는요, 나스닥 전 회장, 2021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하였다. 실버레크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이거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브래드 하우스의 이력입니다. 보시면 실버레이크 보이시죠? 실버레이크 수석 고문이었다. 야후의 수석 부사장이었다. 2003년, 2009년 글렌 허친스의 접점이 있고요. 야후는 어디죠? 바로 소프트뱅크 손정희입니다. 감이 오시겠죠? SBI 리플 아시아. 다시 한번 얘는 다시 한번 리플로 또 연결이 되죠. 그쵸? 그렇게 그들이 전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소프트뱅크 거기 SBI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을 확장해 나간다. 전 세계 금융기관의 망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리플을 만들어냅니다.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자금을 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망을 장부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 내재 가치가 지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코인의 황제의 모습을 서서히, 지금의 가격 또한 폭발이 아닙니다. 서서히 드러내는 중이다. 지금까지 목적지까지는 아주 한참 많이 남았다. 자, 게르기 셀러가 최근 들어서 사임을 발표하죠. 2025년 1월 20일 저는 사임할 것입니다. SBI CEO 기타 요시다카가 리플사 IPO를 서둘러야 된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모멘텀들. 사건이 종결되죠.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된다. 스텔브코인 RLU 출시를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리플의 IPO와 XRP ETF는 100%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간 참여 및 포모, 거대한 파트너십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여기에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우리가 답이 나온다. 그레이스케일 3년 만에 라시켓 펀드에 편입되죠. XRP가 무려 3년 만에 편입됩니다. 올해 1월 달에. 2024년 1월 달에.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태 승인이 되죠. CM 벤치마크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CM이 임원이 XRP ETF를 위한 데이터 준비는 끝났다.
이미 CME에서 리플사에 여러 번 투자를 단행했었다. 미국 최초의 그레이스케일 XRP 철수에 편입이 됩니다. 크리스 하신의 지갑이 11년 만에 이동하게 되죠. XRP ETF를 줄줄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품 법안이 하원 통과를 하고 있고 이미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하원 통과를 하고 있어. 공화당이 상원, 하원,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었죠. 가상자산의 흐름과 제도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전에 무척 자세히 설명드렸죠? 러우 전장의 진정한 의미, 스위프트 2.0의 확산이다. 브릭스의 본격적인 브릭스와 오펙과 아세안과 중동의 확장이다. 브릭스 공동통화, 여기 망해, 러시아, 인도, 브라질, 중국, 남아공, 여기에 리플이 이미 빨대를 다 꼽아놨습니다. 즉 브릭스 공동통화, 이게 리플렛과 연동이 된다. 실시간 혈관의 주인이다. 이 혈관망을 따라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RWA와 STO와 NFT와 우리가 각종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플러스 자본시장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XRP의 내재 가치라는 거. 그래서 코인의 황제로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진짜 금,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벌처머신, 스마트 컨트랙트,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각각의 대체 불가능한 특장점을 가지고 문명을 바꿔나간다. 체인링크 또한 오라클의 대장이다. 블록체인 망의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수문장의 역할을 한다. 대체 불가능하다. 얘네들과 함께 전체 가상자산의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게 진정한 블록체인의 혁명입니다. 체인링크 말고도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특장점을 본인이 확신해야 된다. 압도적인 R&D를 통해서. 자, 그리고 XRP 좀 전에 보니까 많이 흔들거렸죠? 쭉 빠지니까 또 쫄죠. 그쵸? 쫄지 않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시장 흐름. 두 번째, 내재 가치. 이 두 가지를 본인이 확신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가치를 확신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에 이렇게 설명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강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겠죠. 누구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장 흐름과 내재 가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양의 내공이 필요하겠죠. 직접 또 외워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코인 과세가 2년 유예되었죠.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세금을 거둬야 되겠죠. 어차피 마지막 노다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못해요. 워낙 가상자산은 새로운 노다지입니다. 이거를 읽을 수 있느냐, 이 미래를 볼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의 이동이 대규모로 시작되는 그 원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시장 흐름과 내재 가치를 읽을 수가 있다는 거.